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종찬이가 말이죠. 드디어 또 입장문을 냈는데 참 치사한 인간인 것 같아요. 자, 우선요.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일진회를 청산하라. 일진회를 청산해야만이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큰 행사, 즉 예를 들어서 지금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일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쉽게 얘기해서 내년에요. 지금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을사늑약 재결이 120주년, 광복이 80주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광복 개창이 60주년. 그래서 일진회를 청산해야만이, 일진회 같은 인물들을 청산해야만이 한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종전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이전에 독립운동 기간 중에는 일본하고 지금의 일본하고를 착각하지 말아라. 자, 그러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윤 대통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일종의 지금 광복회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다. 그래서 감사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쫄고 있는 일면도 보이고 불만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종찬이 아직도 반성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일체 안 하고 있고 여전히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요. 뭐 공격하는 건 좋아요. 지 자유니까. 그런데 근거 있이 공격을 해라.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정봉주가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에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야말로 1등을 달리다가 개딸들 때문에 6등으로 밀려서 떨어져 나왔는데, 김재원 의원이 이제 이 한문의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중국 역사. 자, 그래서 김재원 의원이 정봉주한테 국민의 힘으로 와라. 이러한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요게요. 지금 언론에 도배가 많이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이 한시 형식을 차용해서 지금 이제 이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최재형이가 지금 백운종이가 수사심의를 열어달라 그랬는데 중앙지검에서 요거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은 신청할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재형이가 수사심의를 요청했어요. 요 꼼수작전 쓰는 것들 이거 전부 중복 적합한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수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미국 내 동정 중에서 지금 대선 상당히 뜨겁게 지금 불타고 있어요. 요 대선 동향하고 우리가 이 아파치 헬기 32대 무려 지금 이제 한 4조 원이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아파치 헬기를 도입해 온다는 거 요거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과 그다음에 공화당 양당 강령의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빠졌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요것도 간략하게나마 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이종찬이가 내놓은 입장문, 요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입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요, 윤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게 주변에 일진회라고 한다면 이제 구한 말에 결국 친일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가 일진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진회 같은 인물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제거하라. 그리고 윤 대통령은 종전에 이 일본하고 지금 현재의 일본하고를 착각하고 있다. 똑바로 대일본관을 가져라. 자,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정부를 비판하는 쪽으로 지금 그 입장을 낸 거예요.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실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 일본,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의 일본하고 전후 일본을 혼동하고 있다. 한마디로 웃기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하고 있느냐.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나라를 강정, 수탈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하고 지금 현재 오늘날 같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전쟁 후의 일본을 구분하여라. 전쟁 전의 일본에 책임을 묻는 자세는 지금 없어졌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친선 우호만을 강조하는 것 같다. 아니, 전전 일본의 책임을 묻는 자세가 왜 없어져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 판결 때문에 완전히 대들락 묶여져 있었잖아요. 요거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제3자에 의한 대위 변제 방식으로 요거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의 한일 관계, 현재의 국제 정세, 그리고 이제 현재의 그다음에 일본과 우리 한국 내의 정치 상황, 요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야말로 신의 한 수다. 이런 평가를 국내외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 전하고 전쟁 후의 일본도 구별하지 못한다. 요거 아주 못돼 먹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데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근시안적인
그야말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의 정통성, 정체성, 정신문화, 독립과 역사를 전담하는 기관 수장을 모두 친일적인 인사로 채우기 있기 때문인데 독립운동을 평생 연구한 학자나 또는 후손들은 근처에도 못 오게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복회가 이런 현상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란 말인가? 아주 강력하게 불만을 포기하고 또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이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독립진흥원장에 친일파 인사를 앉혔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본 시각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는 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년은 을사늑약 체결 120주년, 광복 80주년,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한일이 선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는데 그러자면 먼저 대통령 주변에 옛날 일진회와 같은 인사들을 깔끔히 청산하라. 아니 지금 일진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을 갖다가 뭐 철천지 원수로 지내라는 말입니까? 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독일과 불란서의 관계를 보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국제정치에서는 기본이 뭡니까? 적도 없고 우방도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 우방으로 바뀌고 어제의 우방이 오늘은 적으로 바뀌는 게 이게 국제관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다. 정치적이라고 매도하는 자체가 정치적이다. 말도 잘해요. 은근히. 예. 우리 주장이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치 문제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한다. 이것도요. 딱 이재명은 똑같아. 이렇게 거짓말 잘해요. 아니 지가 정치 문제로 비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야당들 데리고서 광복회 행사한 거 이게 얼마나 정치화시킨 겁니까? 광복회를. 그리고서 정치 문제화를 끝까지 경계하겠다. 이런 인간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정치 문제화되지 않도록 경계한다. 이 얘기는 광복회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별도로 지금 야당 의원들하고 행사를 가진 거. 이거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할 광복회가 이 중립성을 깬 것이다. 그래서 한번 감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복회에 대한 감사, 보훈부의 관사는 이거는 부당한 것이다. 이런 지금 메시지를 국민한테 전하는 것이고 광복회의 감사의 거부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게 지금 광복회 행사가 끝까지 정치 문제화되지 않도록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불을 질른 인간이 바로 이종찬이에요. 왜냐? 이 광복회 독립영웅 아카데미 단장 김감년이가 뭐라고 축사했었느냐?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런 생각이 없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대통령을 공식 행사에서 이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날 행사에 참여한 인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탄핵, 대통령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요구한 게 그날의 행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제화를 갖다가 끝까지 경계해. 야, 이건 낯짝이 말이죠. 이렇게 철면피한 인간이 흑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야 되죠. 자,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한테 붙었다. 또 극과 극의 의지에 있는 또 DJ한테 붙어서 국정원장까지 해먹고 그 못된 버르장머리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광복회장보다 또 더 큰 자리를 해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노는 알아보고자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때리는 데만 골몰되어 있는 이종찬이 요거요 빨리 이거 구속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종찬이를 빨리 구속수사하라 이런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종찬이가 이제 그 코너로 몰릴 대로 몰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고개를 숙이면 본인이 살아있는 한 이제 그야말로 잔뼈도 못 추린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야당들이잖아요. 야당과 야권 세력들. 종북 좌파들이 지금 이종찬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럴 때는 이제 전쟁을 해봐서 알잖아요.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죠. 육사를 하우치.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강하게 정부를 맞받아쳐야만이 자기가 거의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감사를 받을 때 지원 세력이 생긴다. 여기서 꼬리를 내리고 약하게 걸어가면 자, 이 자기 배후 지원 세력이 될 수 있는 야권이 등을 돌리게 되면 홀홀 단신 정부한테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겉으로는 당당함을 표현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때리고 있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못된 짓 하는 인간들한테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오히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만 더 크게 세게 때려야만 이 못된 인간들은 버르장머리를 거칠 수 있다.
저의 이제 기본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김정은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인간들을 제가 대고 있는데, 요 이종찬이 이 인간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이렇게 끝까지 내치는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진에, 여러분들 뭐 일진에는 뭐 다 아시니까 별도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알겠지만은요, 이 대한제국 말에 일본의 한국 병탄정착에 호응해서 그 실현에 앞장선 단체다. 1904년도에서 1910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친일의 앞제비 역할을 한 것이 우리 한국 내에서 요게 이제 친일 단체인 일진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1910년도까지 활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또 별도로 기회가 되면 이 일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일진회 같은 인물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진회 같은 인물이 많다는 얘기는 자기가 추천한 사람을 왜 독립기념하라고 안 썼느냐, 요 얘기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이번 사단의 시발은 오로지 이종찬의 노욕에서 비롯됐다. 본인이 주창하고 있는 이 천거하고 싶었던 김진희, 저 김구의 손자를 왜 안 시켰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평가가 바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의 인사를 딱 제거시키면 거기다 또 누구를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종찬 씨 측근들을 박으려고 여전히 노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종찬의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말이죠, 이번 이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를 당했잖아요. 비명횡사의 대부분은 친문두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석 달 전에, 그러니까 6월, 7월, 8월이니까 6월 달에요. 이 학살을 당한 비명들, 친문 세력들이 모임을 갖기로 합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추진 중에는 게 지금 이 모임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명계 전직 의원들 15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제일 큰 정치인 소재는 바로 뭐냐? 김경수가 연말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의 연말 기획과 관련해서 판을 이제는 이재명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요. 15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인물을 갖다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다면, 박광원, 박용진, 송갑석, 강병원, 양기대, 윤영찬, 김철민, 신동근, 이런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6월 달에 처음 모임을 가졌고 매월 한 번씩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1회가 되겠습니다. 요 모임이 초1. 왜 이게 이제 초1이냐? 매월 초에 모인다는 겁니다. 매월 초에 모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정진하는 뜻인데, 매월 첫째 주에 만나는 이 모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본래 시작은 이제 비명 행사를 당했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외로움도 달래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정치적인 진로도 좀 논의하고, 이런 측면에서 결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를 톤다운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건 뭡니까? 이재명의 일당 독재 체제, 이거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모임을 결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서 초일의 소속 직원이 이제 전직 의원이 언론에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건 누가 특별하게 주도해서 뭐 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됐고, 아직 3번밖에 안 만났는데 울분도 사귀고 현안 얘기도 좀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당연하죠. 김경수 중심으로 모여서 요거 이재명이 좀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15명이 모여있는 초일회가 앞으로 이제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요, 이재명 별사 옹이 그룹들이 엄청 세요. 자, 우선 개딸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이런 것처럼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친명 세력의 조직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초일회를 만들었을 것이다. 요게 이제 저의 확고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요, 이제 초일회 활동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이제 수시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경수, 김두관,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과연 언제 어떻게 두를 것인지, 아니면 관망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친명 조직이요. 더민주적 시야가 제일 큰 조직인데, 최근에 들어서요, 이 먹사니즘, 이재명이가 역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사니즘을 지지하는 원외 조직으로요,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가 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친명 조직하고 비명 조직과의 조직 대 조직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먹사니즘 관련 조직에는요, 김태형, 김한나, 박영미, 유동철, 진석범, 성준우, 그러니까 지난 친명이사들 중에서 지금 선거에서 실패한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김재원 관련해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재원, 이제 우리 최고위원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자, 이게 열하일기를 패러디한 오랜 친구 정봉적에 주는 시, 이런 한시를 올렸는데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가 아니냐. 굉장히 참 이 박식한 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냐면요. 노붕우 정봉주 시로 되어 있습니다. 노붕우. 늙은 친구, 이 정봉적에 보내는 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거를 좀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예.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출마 전회 초전승, 예, 출마 전회, 즉,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출마 전에 초기에는 초전승, 초기에는 승리를 구가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공세 개녀 패전성, 공세 개여 패전석입니다. 이거는 뭐냐, 개딸을 공격해, 공세 개니까요. 개딸을 공격해, 패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전하고 말았으니 슬프고 슬프도다. 예. 그 다음에 망민당 이불망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망민당 이 소리는요. 민주당을 잊어버리라 이거죠. 민주당을 잊어버리라도 이불망당 당당함은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입국당 화토명적 화토명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국당 즉 국민의힘의 입당을 해서 입당을 해서 명파리 도적을 명파리 도적을 토명적이니까요. 명파리 도적을 토벌하자 이러한 글을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서 밑에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요건 무슨 얘기냐? 1644년 3월에 명청 전쟁 당시에 사내관의 명나라 정예군을 지휘하던 영원총병 53개가 청나라 석정 예친왕 드로곤에게 보낸 밀서 입관토적을 차용해 쓴 글이다. 이렇게 밝히고 이제 이 글을 오랜 친구인 정봉주 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입관토적의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글 막북에서 다시 쓴 연하기의 아래 링크 제33회 신해관을 지나며 53개를 생각한다. 여기에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요. 지금 김재원의 한시 능력이 참 대단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그 미국 관련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 관련 동향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두려웠던 지난 10여 년간 들어왔던 미 아파치 헬기 현종 최강의 헬기로 되어 있는데 이 미 아파치 헬기를 추가적으로 36대를 또 들여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국내 4조 7천억 정도 들어오는 양이 4조 7천억이나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그 아파치 헬기, 이 공격 헬기를 두르는 건데, 요 아파치 헬기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미 2017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2022년도까지 이 작전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36대고,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이 36대를 또 더 들여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치 헬기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존 최강의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그 헬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이 북한에 대한 이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지금 이런 아파치 헬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아파치 헬기는요, 그 어마어마한 현존 최고의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 헬기인데 어느 정도냐? 최대 순항 속도가 269km. 그러니까 되어 있고, 그리고 무장은요, 헬파이어 미사일 외에 스팅어 공대공 유도탄 미사일 4대를 각각 탑재할 수 있고 70mm 로켓 최대 76발, 30mm 기관총 대대 1200발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두면 참 굉장히 우리 작전 능력이 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가 중앙지검에다가 수사심의를 열어달라 했는데 요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정희 지가 이제 다시 대검의 수사심의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거 아니 되옵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이 사건 관계인의 개인적 청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수사심의는 열지 않겠다라고 냈는데 또 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정부의 피로도를 갖다가 최대한도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동조를 받겠다고 하는 얄팍한 계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